와, 지원아. 자, 그러면 유형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 8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것 중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리 몇 개 나오고 끝납니다. 정리 몇 개 나오고 끝나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자, 그럼 384번을 한번만 좀 봅시다. 자, 원점에서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에 근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pq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까 그려볼게. 그냥 자, y는 x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 4차니까 그냥 적당히 2차 비슷하게 그려줘 보면 됩니다. 최고차계수가 양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눈치가 빠르다면 이거 지금 다 짝수차밖에 없어서 이거 우함수인 것도 눈치챌 수 있어요. 우함수입니다.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지금 우리 그래프 못 그려요. 원래 못 그리는 거예요. 그냥 수식만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한번 참고하라고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때 원점에서 근 접선. 왜 안 접하냐? 자, 원점에서 근 접선. 미안.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일 거야 이제. 자, 원점에서 근 접선이 있어요. 그때 그 만나는 접점들로 이루어진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접점을 가정해서 가져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접점의 개수만큼 접선의 개수도 같이 튀어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y는 f't, 얘가 지금 fx니까 f't x-t 플러스 ft 해놓고 그게 어디를 지나간다? 원점 지나간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y는 요 미분에서 t 집어넣으면은 4t 세제곱 플러스 4t가 되겠고 x-t 플러스 ft니까 t의 제곱 2t 제곱 플러스. 그쵸? 항상 접선의 방정식은 식이 좀 많이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디를 지나가요? 원점. 그래서 원점 대입해보면은 빵빵 들어갔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t 곱해서 마이너스 4t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그죠? 요거랑 요거 곱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t 4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5네요. 자, 그래서 얘는 항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4차 마이너스 3t 4제곱인데 우변에 냅두기는 좀 그래서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3t 4제곱. 자, 그리고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2t 제곱이죠. 합쳐서 좌변 넘기면 플러스 2t 제곱. 거기에 마지막 상수항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5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되죠? 조립제법 써도 되고요. 그냥 보기차로 인수분해해도 되고요. 그죠? t제곱 가지고 인수분해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보기차가 되나? 보기차가 되겠지? 아이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3t제곱 플러스 5.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이건 무조건 허근 2개. 여기에서만 2개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t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접점이 2군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에 관련된 걸로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5 8이고요. 얘는 1, 죠. 뭐 어차피 좌우대칭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8이에요. 뭐 집어넣어봐도 8입니다. 와, 그럼 PQ점의 좌표를 다 구했네요. 자,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고맙게도 X축에 평행하니까 그냥 2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눈이 오네. 눈 날라다니고 있어. 자, 어쨌거나 답이 2예요. 2. 자, 그러면 유형 8번에 한 문제. 아이고, 이거 한 문제 풀면 끝났는데? 숙제가 없어지는데? 잠깐만. 너무 숙제가 없으니까 저기 아니 그냥 385번 풀어봅시다. 385번. 복습 한 번 더 해요. 그냥 나중에 집에서. 385번. 자, 헷갈리는 친구는 384를 한 번 더 풀어봐도 돼요. 어차피 앞에 있으니까. 혹시 이해될까? 지워도 되나? 아니요. 안 되나? 어디다 쓰지? 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원점에서 근 접선. 그쵸? 뭐 x제곱 플러스 10인데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접점을 가정 한번 해볼게요. t, t제곱 플러스 12. 자, 그럼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미분에서 t 집어넣은 거 4t 세제곱.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t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은 t, t제곱 플러스 12가 되겠고, 그게 반드시 0,0을 지나가니까 나머지 0,0 대입해보면 나올 수 있는 t 값은 어차피 한정돼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 나오는 t의 값의 개수가 곧 접점의 개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 얘는 3t 4제곱 빼기 12는 0. 그래서 t 4제곱 빼기 4는 0. 괜찮죠? 그래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 t제곱 플러스 2는 0이다 보니까 가능한 접점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밖에 안 나와요. 왜? 여기서는 접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0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4제곱하면 어차피 4잖아요. 16. 얘도 루트 2, 16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가로 길이가 2루트 2죠. 높이는 16이에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그죠? 그냥 16 루트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음이요. 자, 접선과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 지워도 될까? 이렇게. 자, 386번. 자,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2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x세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아니까 그려볼게. 자, x세제곱 플러스 2. 혹시 우리도 이거 그리는 거 크게 지장 없는 거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x세제곱 그래프는 우리가 아니까 이거 위로 이만큼 올린 거죠. 그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니까 뭐 그릴 필요가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리면 아무래도 좀 가시성이 좋아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1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요 삼각형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이 접선의 방정식에 x절편, y절편만 구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y는 자, 이거 미분해보면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3이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3. 뭐 지나가는 점좌표 뭐 다 나왔으니까 y는 3x 플러스 4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접점이 아니고 x절편 y가 0 집어넣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0 y절편 x에다 0 집어넣었을 테니까 0,4. 우와! 가로 길이는 3분의 4, 세로 길이는 4.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8이 삼각형 넓이 3번이 답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아니다. 아니 그래 389번으로 가볼게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왜냐면 미지수가 껴있다 보니까 식이 좀 돌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뭐 내용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풀 수는 있을 텐데 식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헷갈리면은 제가 이 한 문제를 더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선이 왜 나온 거지? 교선이.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저기 그림은 뭐가 절대적으로 딱 맞는 건 아니니까 본인 편할 대로 생각해도 되고요. 결론은 그냥 x절편, y절편만 구하면 끝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절편 값이 꼭 가로 세로는 아니에요. 왜냐면 절편이 음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다가 그려놓은 거는 절대적인 그래프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그래프는. 잘한다. 결국에는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절편만 잘 구하면 끝나. 천천히 설명하고 있을게.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거의 다 풀어가지고, 자, 미분했을 때 4x-5 그죠? 4x-5 그럼 얘는 1인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1이죠? 이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얘는 기울기 -1에다가 지나가는 점 1,k. 우와, 그럼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절편 자체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죠. 얘가 0,1 플러스 k. 그나마 다행인 거는 k 값이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양수 쪽에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또 x가 1 플러스 k죠. 아이고, 둘 다 이쪽에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플러스 k제곱이에요. 이거 괜찮나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 1 플러스 k가 지금 3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k는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값과 k 둘 다이기 때문에 얘가 결론 1,2라는 걸 알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1,2 대입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2는 2 빼기 5 플러스 a. 그죠? 그래서 a는 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k는 2고요. a는 5예요. 답은 2번. 괜찮을까?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그죠? 4x-5지? 네. 근데 지금 x가 1인지 좀 해서 기울기지? 네. 1은 그치, 그래서 기울기 -1이에요. 네. 이걸 그대로 기울기로 써버려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이죠. 정리 들어가기 마지막 유형.
접선의 방정식 자체로는 끝입니다. 자, 공통인 접선. 이 똑같아요. 이게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공통인 접선에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지금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접점만 알면 그냥 끝나요. 접점만 알면. 자, 390번. 자, 두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ax-3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그냥 뭐 3차 한번 그려보고요. 이걸 지금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ax-3 그 다음에 2차 x제곱 플러스 4x 이게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대요. 물론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뭐 접하겠죠 뭐. 자, 이거를 gx라고 잡아봤어요. 그러면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둘이 접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문제 풀이가 지금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통 접선 문제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이 얘 공통으로 접한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라이트 센에서는 지금 빼놓은 느낌이에요. 이건 좀 많이 어려워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식만 좀 길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다 이런 케이스로밖에는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점에서 접하는 공통 접선도 등장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이 문제예요. 지금은. 자, 결론은 이 접점 자체를 t로 잡아놓으면은 똑같죠. ft는 gt. 그 다음에 또 하나. t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똑같겠구나. 그래서 풀이 방법이 완전 똑같습니다. t 집어넣으면은 t 세제곱 at-3 여기도 t 집어넣으면은 t 제곱 플러스 4t. 자, f't 하면은 미분에서 t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여기다 t 집어넣은 거죠. 3t 제곱 플러스 a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g' 구해보면은 2x 플러스 4 그래서 t 집어넣으면은 2t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미지수는 at 2개, 식도 2개. 또 a를 갖다가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 후딱 정리하자. 자,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색깔 좀 바꿔서 써볼게. 자, 그럼 얘는 t세제곱 그대로 있고요. a에다가 t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4t 빼기 3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4t. 자,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해보면은 이제 좌변에 4t, 우변 4t t제곱도 하나 날려주면은 얘는 그냥 t제곱 하나만 남겠네요. 그래서 3차항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 t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3 하나 남고 끝나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이너스 붙이면 잠깐 뭐 혹시 뭔가 틀렸나? 틀린 건 없어 보였는데? 괜찮지?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x에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그죠? 조립제법으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 얘는 3차, 2차, 1차 상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겠네요. 솔직히 이건 지금 2t제곱 빼기 3t 플러스 3인데 판별식 써보면 음수 나와요. 그죠? 여기서는 또 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죄다 인수 정리가 될 만한 t값을 딱 넣는 순간 그냥 개예요. 거의 그거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뭐 일단은 묶어서 봅시다. t 플러스 2t제곱 빼기 3t 플러스 3입니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a 구하는 거네. a는 어딨지? 미안. 흘러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4. 우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 답 3번. 저기 391번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391번. 이건 모르겠지. 이건 좀 개념 좀 설명해야 돼서. 후딱. 다 풀었네. 리뷰 잠깐 풀고 있어요. 리뷰. 어차피 다 숙제니까. 롤. 미안, 이번만 심심하면 리뷰 문제 잠깐 풀고 있어 볼까? 저기 다 풀어서 심심한 친구는 뒤에 리뷰 잠깐 풀고 있어 봐봐요. 아이고, 롤 좀 풀리네. 이거 왜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무슨 종류?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왜 있는 건데? 잘했네. 롤의 정리를 풀고 있어. 우와. 혹시 너무 어렵나? 우리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머릿속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큰일 났거든.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 지금 미분법부터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미분계수 도함수 중에서도 미분계수는 조금 감은 온 상태였거든. 근데 미분계수에서 감 온 그 다음부터 미분법부터는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이게 안 되는데요. 수요일 이후부터 월요일까지 수투를 1시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 이후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네, 수요일부터. 네. 그치. 그때부터는 수투를 지금 손 안 대봤지. 네, 그 이후 거의 수원을. 네. 그치. 그래, 뭐 수원하는 게 더 맞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기는 해. 아하하. 일단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해해봐요. 숫자가 많이 힘들었어요. 오케이. 그 미분법만 좀 할 줄 아면 돼. 미분법만. 그리고 이거 제출하면 오답 해서 만들어. 만들어줘. 이거 그 단원마다 틀린 문제 번호만 그냥 카톡으로 보내줘도 돼. 문제나 카톡으로. 그래요? 응. 그러면은 만들어줄게. 우리는 어차피 어디가? 카톡 나한테 보내주면 돼. 내 번호가 없지? 네. 잠깐만. 여기 좀 해줄래? 내 번호 찍어줄게. 오케이. 충격과 정리가 뭐죠? 처음 들어보지 않아? 처음 들어봐요? 응. 설명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요? 노래 정도 설명 안 했어. 그래요? 지금 이게 풀고 있는 게 신기한 건데. 아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롤의 정리랑 평값 정리를 풀고 있으면은 좀 신기해. 그럼 어떻게 풀지?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문제 자체는 쉬우니까 롤의 정리까지는 해볼 만한데 평값 정리는 그래도 모를 거예요. 평값 정리는. 아니 뭐 읽어보면 나오는데. 자, ax 세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y는 2x 제곱 플러스 bx.
자, 이게 x는 3인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럼 3인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라는 거는 뭐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그냥 공통으로 접하는 그 접점 좌표가 지금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3 집어넣으면 똑같고 미분해서 3 집어넣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냥 3 집어넣은 거 27a 플러스 18은 18 플러스 3b 어잉? 그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은 9a랑 b가 똑같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미분해서 3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3 집어넣으면은 9, 3, 27a 플러스 6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한 거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12 플러스 b 이 둘이 똑같으니까 얘는 정리하니까 27a는 b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둘 연립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b 대신에 9a 집어넣으면은 27a는 9a 플러스 6 넘기면 18a가 되겠고요. a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b 값은 a의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b는 그냥 3이 될 겁니다. b는 그냥 3.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쵸? 그러면 얘는 y는 3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어차피 기울기 여기 a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9 더하기 6이라서 어차피 15 나와요. 그렇죠? 지나가는 점은 3, 이제 y좌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에다가 3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넣어도 돼요. 자, 그럼 얘는 y는 x에 3 집어넣었을 때가 9, 18 플러스 3b. 그죠? 18 플러스 3b. 근데 b가 3이잖아요. 그래서 3, 3분 9. 그죠? 27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15x 빼기 45 플러스 27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답이에요. 괜찮아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 흐름을 꼭 이해해야 돼. 오케이. 자, 이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남았어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이게 롤의 정리를 나는 처음 봤을 때 롤이 막 롤빵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역시나 요게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롤의 정리. 뭔가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사실 나도 게임 엄청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진짜. 뭐 알지 모르겠지만 혹시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옛날이에요. 이게 아시아에서 랭킹 11위였어요. 뭐 별의별 게 다 했어. 막 게임하면은 뭐 하나면 좀 끝장을 보는 타입이라서. 게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 하나 잡으면 좀 끝장 보는 타입이라서 사실 그때는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할까 고민도 했을 때였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공부를 안 하던 때였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프로게이머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때는 원탑이 우승 상금 받아봐야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많이 힘들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엄청나던데 그 페이커. 와, 얼마 버는지 봤더니 막 거의 뭐 100억 벌던데. 그러니까 거의 뭐 버는 돈이 와 스포츠 선수 뺨 때리던데. 와, 진짜 엄청났어요. 깜짝 놀랐어. 이러면 할만한데. 이러면 할만한데. 뭐 물론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되겠지만 솔직히 뭐 그죠? 1위니까 상징성이 있잖아요. 1위가 그 정도 벌어줘야 그 밑들은 또 적당히 벌겠죠. 그러니까 나도 그 당시에 내가 11위를 찍기는 했지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고 원탑이 우승 상금까지 포함해서 1년에 보통 한 3, 4천 이렇게 번다 그러면 뭐 그림이 딱 보이지 않아요? 생존이 안 돼요. 생존이
1등이 이 정도 버는데 아니 택도 없죠. 못 살아 그냥. 자 아무튼 그래서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 해서 공부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공부 안 하다가 파이팅.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좀 지우고 봅시다. 자 롤의 정리는 뭐냐면 그 마찬가지로 정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은 결론은 그냥 성립한다 라는 걸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건 자체가 1번 조건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자 이거 조건 좀 기억해야 돼요. 아 진짜 이거 대충 알고 넘어가면은 좀 힘들어져요. 어차피 알 수 있으면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이제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거고요. 대충이라도 알고 넘어가는 거고요. 알 수 있으면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쳐버렸어. 쳐버렸어. 흔들렸어. 뭐야 돌아왔네? 잘 됐네. 자 그래서 얘는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두 지점의 함수값이 같은 경우여야지만 됩니다. 이때만 롤의 정리가 성립을 해요. 이때만. 그럼 뭐가 성립하냐? 이걸 만족하면 미분 계수가 0인 C가 A와 B 사이에서 무조건 존재한다.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한 번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은 FA와 FC가 함께 최대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둘 다 최대인 경우라고 한다면 A, FA, B, FB. 자, 그럼 이게 양끝점이 최대라는 얘기는 실제 그래프는 얘보다 내려가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려갔다 올라오겠죠.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인 애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0인 애가. 그래서 당연히 있겠죠. 없을 수가 없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 최소가 되는 지점 자체를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C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F'C는 C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X-C, X가 C로 갈 때 X-C분의 Fx 빼기 Fc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C가 최소인 지점이잖아요. C가 최소인 지점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값들이, 모든 X에 대한 값들이 C보다 다 크거나 같아요. 최소니까. 괜찮죠? 결론은 얘가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 양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얘는 모르죠. X가 C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X가 C 플러스로 갈 때, X가 C 마이너스로 갈 때. 그럼 X-C분의 Fx 빼기 FC, X-C분의 Fx 빼기 FC.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해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만 하고. 이거 깊이 있게까지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는 0보다 커나 같은데 얘는 양수예요. 괜찮죠? 그럼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마찬가지로 얘는 0보다 커나 같은데 그죠? X가 C보다 작잖아요. 분모가 0보다 작아요. 분모는 음수예요. 그럼 둘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다만 분자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는 들어갑니다.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부호가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히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가능하니까 당연히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는 0 이상이고 하나는 0 이하인데 같을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0까지는 가능하지만 얘는 0 이상만 되고 얘는 0 이하만 가능하니까 둘이 같을 수 있는 경우는 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인 지점에서는 딴 데는 모르겠는데 일단 무조건 최소의 지점에서는 미분계수 0이야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딴 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프냐면 뭐 여기가 최대인 지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뭐 미분계수 0인 거예요.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최소인 지점에서는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다른 케이스도 한번 또 볼게요. 이건 지금 FA, FB가 최대인 경우고요. 두 번째, 길게 안 할게요. 알았어? 요게 최소인 경우. 얘네가 최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 말고 딴 데서 최대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딴 데는 모르겠는데 최대 지점에서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에요. 괜찮죠? 실제로 얘는 미분계수 0인 게 하나, 둘, 세 개는 나와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간 안 쓸게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FA와 FB가 최대도 아니면서 최소도 아닌 경우. 그럼 이 경우에는 어딘가 최대가 나오고 어딘가 최소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2개예요. 얘는 적어도 1개. 얘도 적어도 1개. 얘는 적어도 2개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예요? 아니에요. 최대인 경우, 최소인 경우, 최대, 최소 둘 다 아닌 경우 뿐만 아니라 마지막 FA와 FB가 최대이면서 최소인 경우예요. 요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뭐야? 최대면서 최소일 수가 있어? 최대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큰 게 없으면 최대예요. 제일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1등도 최대로 칩니다. 괜찮네? 공동 1등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는데 두 번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게 있다고 칠게요. 최대값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최대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최소도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최소는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이면서 최소인 경우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상수함수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최대이면서 최소인 경우라는 거는 어느 점을 놓고 보더라도 얘네보다 큰 게 없고요. 얘네보다 작은 것도 없는 거예요. 상수함수예요. 괜찮죠? 이거 뒤에서 헷갈릴 텐데. 뒤에서. 뭐 그냥 알고만 있으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안에서 열린 구간 안에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은 전부 다예요. 그죠? 전부 다. 범위 안에 있는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적어도 1개는 미분계수가 0. 여긴 적어도 2개는 0. 여긴 전부 미분계수 0. 그래서 어느 케이스건 이것만 만족하면 반드시 존재한다. 그죠? 있기는 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성만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점이 좀 생겨요. 이거 왜 같아야 되지? 이거 왜 같아야 되지? 이게 안 같으면은 미분계수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둘이 함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얘는 닫힌 권에서 연속이고 열린 권에서 미분 가능하지? 솔직히 얘가 닫힌 권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닫힌 권에서 연속인 거잖아요. 괜찮죠? 당연히 연속이니까. 미안. 아니, 얘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얘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게 조금 어색하니까 차라리 이거 없고 차라리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냥 두 함수값만 똑같으면은 편하지 않아요? 얘는 어차피 A부터 B까지 당연히 연속이겠죠. 괜찮죠? 당연히 연속이니까 그럼 뭐 1번 따로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A점과 B점은 미분 불가능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A점과 B점은 미분 불가능해도 됩니다. 그 사이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열린 구간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넓은 범위가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굳이 조건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게 롤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정리예요. 롤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정리. 롤빵. 근데 롤의 정리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롤의 정리는 몰라도 되는 게 어차피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결국 평균값 정리만 알면은 롤의 정리는 따로 알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롤의 정리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두 개의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은 거를 이미 가정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393번 요거 하나만 좀 봐볼게요.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알았어. 끝났어. 자면 안 돼. 자,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 그랬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8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또 3이에요. 2,3. 괜찮죠? 와우! 자, 그럼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미분 계수형인 게 있네요. 요 지점. 그래서 f'x가 f'c 3c의 제곱 마이너스 c가 0이 되게 하는 c값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사이에 있는 것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c가 1만 됩니다. 마이너스 1은 2점이라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이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양끝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개수 한 개예요. 자, 그럼 395번 풀어봅시다. 395번.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395번에서는 지금 저 A랑 C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좀 고민돼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도 봤지만 이 닫힌 구간에서 구간을 주잖아요. 그럼 그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똑같아야만 롤의 정리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f-a랑 fa가 똑같게 하는 a값을 일단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미분계수가 0인 C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 구간 안에서.
자, 당연히 롤의 정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양끝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일단 롤의 정리 자체가 시작을 못합니다. 아예 시작을 못해요. 양끝점 집어넣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f-a. 그럼 마이너스 a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2a 제곱 4a 마이너스 9 요것과 fa a 세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 이 둘이 똑같다라고 보면은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a 값이 아니 문제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안 나와요 이런 문제들 진짜로 내신에서도 안 나와요 이런 거. 롤의 정리 내신에서 문제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롤의 정리를 평균값 정리밖에 안 되고요. 뭐 가끔 롤의 정리 문제 내는 게 있기는 해요. 뭐 393번 정도? 그래 뭐 C값 구하여라? 뭐 이런 정도? 정말 단순한 거밖에 안 내요. 롤의 정리는. 왜?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건이 너무 암기에 급급한 요건들이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인정을 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내면 다 평균값 정리만 내요. 얘는 요건이 좀 단순해져요. 하나가 줄어요. 이 3번 조건이 빠져요. 두 개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주에 쓸 수도 있고 너무 제약된 범위에 식도 요구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사이값 정리와 평균값 정리 이 두 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되게 문제 난이도가 높아요.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 둘 다. 여기 평균값 정리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평균값 정리가 뭔지 정도만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롤의 정리를 연습만 잠깐 해보는 것뿐. 그러니까 너무 롤의 정리에 대해서 막 심취해서 이런 요건 다 외워야 된다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풀고 넘어가요. 거의 다시는 볼 일 별로 없어요. 나중에 샘 풀 때 한번 보기는 하는데 맞아 그런 게 있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필요한 거는 나중에 뭐 내신 대비 교재에다가 넣어놓을 거니까. 아니야, 미안. 자, 아무튼 이거 정리해보면은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일단 차수가 같은 애들 중에서 계속 똑같은 애들 지워버리면 되겠고, 넘기면은 2a 세제곱 빼기 8a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a 세제곱 빼기 4a는 0. 뭐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럼 a는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나올 텐데 지금 a는 양수라고 얘기했나요?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간 자체가 성립하는 데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2, 얼마지? 마이너스 8 4, 2, 8 플러스 8 빼기 9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요 점도 지금 2,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점좌표가 궁금한 건 아닙니다. 자, 그때 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점 거기를 C라고 잡아볼게요. 그렇죠? 자, 그 점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F'C가 0 되는 점 찾아주면 되겠죠. 3C의 제곱 4C-4가 0 되게 하는 점. 그럼 얘는 3에 2 마이너스 2 그래서 6에서 2 뺐으니까 4네요. 그죠? 맞죠? 3C-2 C 플러스 2는 0 따라서 C는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될 리는 없겠죠? 마이너스 2가 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있는 3분의 2가 맞습니다. 아우 어떻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C는 3분의 2 A는 2 두 개 다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한번 볼게요. 쉬는 시간 전까지 평균값 정리를 마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나갈 겁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 평균값 정리는 증명을 일단 좀 보여주느라고 시간이 좀 들어가긴 할 텐데 너무 증명에 심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똑같아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열린 구원에서 미분 가능해요. 끝이에요. 와우! 끝이에요. 이 두 개가 끝입니다. 두 개 끝이에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한다고 한다면 뭘 쓸 수 있는 거냐? 미분 계수가 두 양끝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게 되는 점. 이거 인 C가 A와 B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3번 조건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근데 3번 조건이 없는데 너무 어려운데?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할게요. A, FA가 있어요. 롤의 정리는 다른 지점이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평균값 정리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지점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얘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둘 사이에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 지점이 안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미분 계수 똑같은 지점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 지점이 무조건 한 개 이상 있다. 그냥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요거는 그 증명을 살짝 한번 볼 건데 조금 많이 어려워요.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마요. 한번 설명만 할 건데 하지 말까요? 이거 평균값 정리는? 아니야, 그래도 봐야 돼. 봐야 돼. 자, 평균값 정리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저걸 쓸까? 저걸 쓰자. 자, 지금 요 함수를 y는 fx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요 평균 변화율로 만들어진 식, 이 빨간식을 y는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함수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fb 빼기 fa. 지나가는 점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a, fa건 b, fb건. 그죠? 어차피 이거 x-b 플러스 fb로 써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볼 거냐? 이걸 가지고 정말 얘네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힘드니까 아예 롤의 정리로 들어가요. 롤의 정리.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이미 증명되어 있는 상태니까 평균값 정리를 변형해서 롤의 정리를 강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 놓고 요건 만족하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fx와 gx가 만나는 점에 관련돼서 여기 안에는 이거의 근들 중에는 A와 B가 있다. 맞나요? 그죠? 어차피 A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FA, GA, FB, GB 똑같습니다. 이거의 근들 중에 A랑 B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fx 빼기 gx는 0의 근들 중에도 A와 B가 존재를 합니다. 빼남수. 자, 그러면 요 함수를 통째로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두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는 빼남수 정리하는 거 좀 기억나나요? 빼남수. 그죠? 빼남수예요. 그냥 빼남수. 우와! 그죠? 빼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hx는 0으로 쓸 수 있고 이거의 근들 중에 a, b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HA도 HB도 일단 0이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빼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빼남수 그래프는 그래프가 조금 밑에다 그려야 되겠는데 A, B가 있죠? 그래프가 여기도 교점이 지금 있는 상태고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미안해. 함수가 아니게 돼버렸네.
그냥 적당히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괜찮나요? 뺀 함수가 요게 지금 y는 hx라고 한번 쳐볼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hx라는 식은 어떠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왜냐면 f랑 g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HA와 HB가 똑같아요. 다 0이지만. 괜찮죠? 롤의 정리 성립하네요. 괜찮죠? 롤의 정리 성립해요. 이렇게 치환해놓고 봤더니 HX라는 것 자체가 이 조건을 만족해서 H'C는 0인 C가 A와 B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H'C는 뭐예요? 이거 미분한 거잖아요. HX 미분한 거. 미분하면은 F'X, 아니 F'C 빼기 G'C는 0이 돼요. 그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F'C는 G'C인 C가 또 A, B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G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기울기밖에 안 남아요. 괜찮죠? 그래서 B-A분의 FB-FA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미분한 게 얘죠. 그래서 또 이 등식을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서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뭘로 증명한 거예요? 롤의 정리 가지고 증명한 거예요. 이걸로 보기에는 조금 지저분하니까 그냥 요거 정리해 놓은 거를 차용해서 쓴 겁니다. 그나마 좀 간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는 얘 증명하려고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 상대성 이론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뭔 소리지? 이렇게 돼버려요. 미안, 내가 잘못했어.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냐면은 이게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 좀 그런가? 특수상대성 이론은 일정하게 설정된 가속도 범위 안에서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진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의 제한이 없이 다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런 특수한 조건이 걸려 있을 때 성립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그 특수한 조건을 없애버린 거죠. 일반적으로 다 성립한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미안, 좀 너무 어려웠지? 개념은 어려운데 내용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증명이 너무 심취하지는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 증명 문제가 안 나와요. 증명 문제는 가끔 이제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예고를 합니다.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어려운 문제를 좀 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내용은 이해되죠? 내용은.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건 좀 지우고, 요건 좀 지우고.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x는 a고요. 여기가 x는 b예요. 자, F'C가 B-A분의 FB-FA 인 C는 몇 개 있을까요? 파이팅! 몇 개 있을까요? 이상하다.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그런가?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 꾸물꾸물한가? 눈도 그쳤는데? 미안.
오케이. 몇 개 나올 것 같아? 아, 오케이. 어디 있지? 몇 개 정도 될까요? 오케이. 별거 없어 진짜. 오케이. 자, 우리 몇 개 나올까? 응? 저 몇 개 나올까? 이거요?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이거는 평균값 정리를 몰라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얘기하는 게 두 지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에요. 요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미분계수 갖고 있는 게 몇 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괜찮죠? 아,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자, 그러면 저기 398번 답이 뭘까요? 자, 평균값 정리는 항상 그 점들 사이에 있는 게 몇 개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몇 개 나오는지만. 자, 그래서 이 둘의 평균 변화가 똑같은 미분계수를 갖고 있는 지점이 두 개 나온다. 그래서 그냥 답이 3번 끝이에요. 3번 끝. 자, 그러면은 396번 한 번만 직접 좀 풀어볼게요. 396번. 얘가 0이니까 fx랑 fA는 같은데 모든 f에서 이거 성립한다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상수라고 써야 돼요? fA라고 써야 돼요? FA. 왜냐면 등식이라서 FA로 쓰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상수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되기는 합니다. 다만 값은 FA로 유지가 되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부터 K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가 2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가 2인 지점에서 나온다는 거거든. 네, 미분계수를 응. 삼이 갑자기 왜 나왔지? 이요. 아니 이거
왜 나왔지? 지금 보고 하는 건데. 이거 구해가지고 이걸 안 돼. 지금 두 지점의 평균 변화율이 2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해서 이게 되는. 그치, 그런 K 구하는 거지. 네. 화이팅이요. 아우 미안해. 396번만 후딱 마무리할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자, 위로 볼록한 함수에서 대칭축은 3이네. 자, 1,1부터 k까지 평균 변화율이 2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대요. 1, f1 k, fk 2, 집어넣어 보니까 함수값은 별로 중요하진 않나? 뭐 아무튼 결론은 2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두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런 K값 구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암산으로 가능하니까 이거 그냥 써볼게요. 자,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은 2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2가 되겠죠. K-1분의 FK 빼기 1. 그러면은 마이너스 K죠. 플러스 6K 플러스 1 빼기 1 집어넣으면 7에서 1 뺐으니까 6 되겠네요. 그래서 뭐 K-를 넘겨도 되지만 약분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K-1에서 마이너스로 끄면은 K-1 K-5다 보니까 K-1 약분시켜 놓고 나면은 K-5가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K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차 함수는 이거 무조건 다 1대1대1이에요. 무조건 1차 함수는, 2차 함수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 극대극소 증가감소 개념으로 들어가 봅시다. 뽑아놔야 되겠군.